맛없어 보여요.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없어 보여요. 진짜 맛있는데? 네, 그렇게 진짜 맛있는데? 주장하시고요. 진짜 맛있는데? 네, 봐봐. 잘 풀었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크게 두 개죠. 첫 번째가 독립과 종속을 구분할 수 있냐? 그렇지? 잠깐만요. 어디서 왔어요? 동사 안 와보세요. 아니요, 성민아. 열심히 하고 있어. 3시 넘었어. 끝나니까. 나 수첩 빨리 끄고 있어. 파는데 저기 애들 있긴 한데 잡실 아무도 없었다. 웃긴 놈이네. 네? 저 사람은 11시 오기로 했던 사람인데. 나오면 시간이. 자, 지난 시간에 그래서 독립과 종속을 구분할 수 있니? 라는 거 한번 했었고요. 그거랑 더불어서 조건부 확률에 있는 식을 활용해서 그치? 독립이라면 식전개를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좀 풀었었죠. 사실 그게 시험 들어가시면 정말 틀리기 좋은 문제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꾸준히 연습을 좀 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로 끝나기 전에 독립시행의 확률을 한번 배웠었어요. 그렇지? 독립시행의 확률이랑 그 전에 있었던 거랑 구분을 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독립시행은 같은 조건을 반복한다는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실험 결과를 다시 구현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사실은 독립시행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문제가 둘 다 확률을 물어봐. 그냥 네가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어떻게 확률 구하지 하시면 안 되고 얘가 이쪽 유형의 단원인지 저쪽 유형의 단원인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얘기는 다 했다고 치고 넘어가서 이제 오늘은 확률 변수랑 확률 분포를 배워야 되거든요. 어쨌든 여기 있는 단원부터는 조금 느낌이 나쁘진 않을 거예요. 이걸 알아들어야 돼. 변수라는 단어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숫자인 뜻이잖아. 여기서 말하는 확률 변수라는 거는 말이 지금 어떻게 써져 있어? 어떤 시행이 주어진 조건에 따라 표본 공간의 각 원소의 하나의 실수값을 대응시키다 함수 이러거든요. 뭔 소리야? 모르죠. 모르겠죠.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을 정의역으로 하고 실수 집합을 공역으로 하는 함수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모르죠. 모른단 말이야. 그치? 확률 변수는 크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뭔가를 할 거야. 오케이? 표본 공간이란 뜻은요. 그냥 모든 가능성을 뜻하는 겁니다. 오케이? 모든 가능성에서 그 행동이 나올 만한 것들을 갖고 확률 변수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 볼게. 동전을 던질 거야. 그러면 가능한 표본 공간은 뭐뭐 있는 거야? 앞면 나오거나 뒷면 나오거나.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봐봐. 말로는 지금 이렇게 썼단 말이야. 우리가 앞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뒤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네. 오케이? 그러면 이 각각을 우리가 이제 표본 공간 이렇게 부를 건데 여기에 실수값들을 대응을 시킬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야 확률이 얼마야? 확률이 얼마야? 무슨 확률?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얼마겠니? 2분의 1이요. 이렇게 대답하겠죠. 이거를 수식어로 표현한단 말이고요. x, 너가 확률 변수에 대한 의미입니다. 변수가 앞이 될 그럴 확률은 2분의 1이야. 그게 표본 공간에 대해서 하나의 숫자를 대응시켰다 그런 함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앞뒤를 구분하는 그런 문제보다도 보통은 뭐가 많이 나오냐면 동전 3개를 던질 거야. 몇 개? 3개. 3개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을 써봐야 이렇게 되는 거야. 3개를 던지면 앞면이 몇 개일 수가 있고요. 0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 있고 3개일 수 있죠. 각각의 확률들을 네가 써봐야 되지,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 근데 계산을 한다고 치고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물어봐요. 야, 확률 좀 찾아봐. 최소 하나가 나올 확률 찾아봐. 혹은 앞면이 하나보다는 많이 나올 확률 찾아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1보다 큰 경우 1, 2, 3의 확률을 다 더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확률 변수의 의미는 뭐 그 정도 느낌일 거다. 그 표현이 p, x는 x다라고 표현을 하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확률 분포랑 질량 함수가 있고 뒤에 가면 이제 연속 확률 변수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앞면이 0개 나올 경우, 1개 나올 경우, 2개 나올 경우, 3개 나올 경우가 모든 확률이 똑같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앞면이 0개 나온다는 건 모든 동전들이 뭐 해준다는 거야? 다 뒷면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동전이 할 수 있는 일이 앞뒤, 두 번째도 앞뒤, 세 번째도 앞뒤잖아. 전체 경우가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모든 게 뒷면 나오는 한 가지 경우라서 앞면이 0개인 확률은 8분의 1이겠죠.
근데 반대로 앞면이 하나 나오는 확률은 얼마가 돼? 첫 번째가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가 나올 수도 있고 세 번째가 나올 수도 있죠. 어디서 나올지에 따라서 다 달라질 거고 결국에 8분의 3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빈도수가 좀 다를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일단 이산확률 변수랑 확률 질량 함수 두 개를 배워요. 두 개가 대응되어 있고 그 장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이산확률 변수 대신에 연속 확률 변수가 있고 오케이? 그 밑에는 확률 밀도 함수가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이 정도 얘기인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똑같이 예시 계속 가는 거야. 앞면이 0개부터 1개, 2개, 3개가 나오는 확률이 있다 치자.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거에 대한 확률을 한번 써볼게요. 얘가 이제 변수 x인 거야. x에 따른 p를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온다 라고 하면 동전이 3개니까 8분의 1이었죠. 맞아요? 근데 앞면이 하나 나오는 거는 첫 번째가 나오고 두 번째가 안 나오고 세 번째가 안 나와야 되잖아. 그럼 그거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결국 8분의 1은 맞아요. 근데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 누굴지 모르니까 8분의 3의 확률이 될 거거든. 얘도 8분의 3일 거고요. 얘는 모두 나오는 거니까 8분의 1 이런 확률이 된단 말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 우리가 함수라는 걸 쓸 때 솔직히 그냥 수 1, 수 2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해보시면 함수라는 걸 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죠. 근데 이 수직선은 실수책이잖아, 실수. 이거 연속적이니 불연속적이니? 연속적이죠. 무한하게 쭉 이어져 있지. 근데 지금 저기는 x가 연속적이에요. 불연속적이죠. 0, 1, 2, 3 다 떨어져 있지. 떨어져 있는 걸 우리가 2, 3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산자가 이제 산계하다 할 때 산자고 2가 다르다는 거야. 오케이? 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 키 같은 걸로 생각을 해봐. 키가 어떤 식으로 분포해 있나 라고 보면 우리 둘 다 180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나는 179.998일 수도 있고 너는 180.00023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숫자들은 연속적으로 변하죠. 어느 순간 딱 있다가 레벨업 하듯이 키가 크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동전이 0개였다가 0.002개 이렇게 갈 수는 없죠. 얘는 0 아니면 1 아니면 2 아니면 3밖에 없지. 이런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을 갖고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런 세팅을 갖고 이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는 일단 x가 유한계 값을 갖고요. 자연수 같이 셀 수 있는 케이스들 얘기합니다. 그럼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각각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생각을 해봐. 그럼 네가 동전 무작위로 뿌려요? 그럼 상식적으로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오겠니? 0, 1, 2, 3 중에 어떤 케이스가 제일 많을까? 사실은 뭐 1 나오거나 2 나오는 경우 아니야? 앞면이 하나 또는 두 개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많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각각의 케이스에 나온 이 확률을 하나의 질량처럼 표현을 하는 거야. 똑같이 뭐 0, 1, 2, 3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그 각각이 갖고 오는 확률의 크기가 어때요? 다르죠? 너가 갖고 오는 확률의 크기가 어때? 더 크지? 그러니까 이걸 약간 질량으로 표현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름이 그냥 이 P라는 친구를 사실 얘가 함수잖아 지금 이런 함수잖아. 이 함수의 이름이 뭐다? 확률 질량 함수다. 오케이?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가 x에 대한 이야기고 그거를 표현한 함수 px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른다. 오케이? 어려운 얘기는 딱히 없고요. 이산확률 변수는 질량 함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 성립을 하는데 1, 2, 3 이렇게 써져 있죠.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표현이 어색할 수도 있거든요. 의미가 이래요. 일단 모든 확률 자체는 0에서 1 사이여야 되는 건 인정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모든 값들, 누구 P라는 모든 값들은 0에서 1 사이밖에 못 가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 생각해봐. 지금 여기서 가능한 x가 0, 1, 2, 3인데 이게 가능한 모든 표본 공간이잖아. 네. 이 이외의 상황은 존재하지 않죠? 네. 맞아요? 갑자기 동전 3개 던졌는데 4개가 안 변다고 이런 건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확률을 더하면 전체 경우가 될 거 아니야? 1이 돼야 돼요. 너네들의 합이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게 두 번째 조건이다. 자, 세 번째로 i부터 j까지의 확률이라는 뜻이거든. i부터 j까지의 확률은 걔네들의 확률을 더한 거랑 똑같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이게 지금 막 시그마 써져 있고 막 i지만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누가 와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이럴 확률 얼마인지 찾아봐. 봐봐. 확률 변수 x 있잖아. 너가 최소 하나보다 크고 몇 개보다 작은 거, 두 개보다 작은 그런 확률은 얼마인지 찾아봐. 이러면 얘가 하는 말 자체가 결국에는 1에서 2 사이에 누구 있어? x가 1일 때도 있을 거고요. x가 2일 때도 있겠죠. 네. 그거 두 개 더한 거랑 똑같겠지. 얼마겠어? 8분의 6. 네, 그런 계산입니다. 그럼 이 범위를 물어봤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변수들을 뭐 하면 돼? 다 하시면 돼. 어려운 얘기 없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그냥 얘네들을 다 더한다는 뜻이구나. 근데 막 식이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애들이 막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다 뭐 이런 식인 거야. 지금 말로 한 내용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응용해라 라고 돼 있으면 뭐 수녀의 조합들을 이용해 질량을 구한다 이건데 그냥 결론이 이거야. 문제 풀어보면 아시거든요. 지금은 내가 여기서 8분의 3, 8분의 3 이렇게 써줬지. 근데 이걸 네가 원래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네가 이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 동전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이잖아. 맞아? 그럼 그냥 이거를 독립시행으로 처리할 수 있죠. 독립시행 지난번에 배웠잖아. 동전을 한 번 딱 던져요. 나왔네. 두 번째 또 던져요. 똑같이 또 나왔네. 세 번째 던져요. 나왔네.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시행을 몇 번 한 거랑 똑같아? 세 번 한 거랑 똑같죠. 그 중에 한 번만 앞이 나오는 확률이지. 우리 지난번에 배웠어요. 어떻게 쓰면 돼? 세 번 중에 한 번 앞면이 나오면 좋겠어. 한 번 앞면이 나올 건데 그거 어떻게 쓰면 돼? 2분의 1의 확률로 앞면이 한 번 나올 거고요. 2분의 1의 확률로 두 번 뒷면이 나올 거예요. 계산하시면 이게 8분의 3이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써드려서 인지를 못했겠지만 본인이 얘네들을 찾아야 되면 독립시행처럼 문제를 풀어도 되겠죠. 만약에 상황이 아예 다른 상황이야. 독립시행 같은 상황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것들도 원래 우리가 확률을 구하는 거 있지. 그런 식으로 확률을 여러 번 구하셔야 돼요. 오케이? 문제 세팅은 그렇게 들어갈 거고요. 까먹을 것 같아서 밑에 거 먼저 할지 말지 좀 고민이긴 한데 지금 얘기는 한번 할게요. 확률 변수가 나와 있을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라는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사실 중3 때 마지막 단원에서 한번 배우긴 하거든요. 단어 자체를 모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균 아시죠? 분산, 표준 편차 아세요? 좀 애매하긴 할 수 있는데 결론이 이래요. 분산과 표준 편차는 이름 자체가 산점도인가 상계도인가 뭐 그래요. 기억이 안 나네. 얼마큼 떨어져 있냐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분산은 진짜 얼마큼 멀리 있느냐. 표준 편차는 그걸 실제적인 값으로 바꿔주는 느낌이 좀 큰데 우리가 여기 있는 평균을 다른 말로 기대값이라고 그래요. 기대값. 그 행동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하는 기대값. 그 기대값의 약자가 2입니다. 오케이? 뭐 기대하다라는 단어가 있을 거야. 나도 영어를 잘 모르겠어. 근데 어차피 뭐 어찌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EX라고 쓰시면 저게 뭐다? 기대값이다. 근데 걔를 구하는 걔를 구하는 방법인데 그게 이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네가 하던 평균이라는 건 말이야. 다시 뭐라고? 그동안 네가 하던 평균이란 건 각각의 요소들, 그 우리가 이제 중3 때 별량 이렇게 배워. 각각의 요소들을 다 더하고 다 나누죠. 끝 뭐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근데 지금 얘가 하는 건 그 변수가 나올 걸 그 확률과 곱하고요. 그 변수가 나올 걸 그 확률과 곱하고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왜 하는 거야? 의미상 이제 뭐 이런 느낌이 클 거예요. 여기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 이거 지우고 기대값을 구해라 이렇게 하잖아. 이건 근데 문제가 진짜 쉬워서 그냥 외워서도 풀 수 있거든요. 기대값 구해라 하면은 0이랑 이걸 곱하면 얼마 나와? 0. 이거 곱하면 얼마 나와? 8분의 3. 이거 곱하면 얼마 나와? 8분의 3으로 6으로 쓸게. 통분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 이거 8분의 3이죠. 더하면 얼마야? 8분의 12지. 약분하면 얼마야? 2분의 3이죠. 맞아요? 2분의 3이지. 기대값이 2분의 3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평균. 뭐가 평균이야? 무슨 평균이야 이게 도대체? 네가 동전 3개를 대충 던지잖아? 평균적으로 2.3개의 앞면이 나와요.
근데 지금 내가 동전 3개로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네. 3개가 있으면 가장 많이 나올 거는 절반이 제일 많이 나오겠죠. 절반? 뭐 이런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건데 얘네들을 이제 확률과 변수를 곱한 다음에 더하죠. 확률과 변수를 곱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그 행동이 일어날 일인 거잖아. 모든 경우를 다 합치면 이미 그 과정 중에 나눠버린 것까지 있는 거다 보니까 얘가 바로 평균이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서 VX라는 게 이제 분산 이 뜻이거든요. 그럼 분산은 어떻게 하냐? 이제 분산의 특징 자체는 이제 원래 의미는 이런 거거든요. 여기 있는 평균이 이렇게 있죠. 이게 어떤 라인들의 평균이야. 그럼 실제로 각각의 요소들은 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평균보다 좀 못 미치거나 더 가거나 좀 많이 덜 가거나 막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야. 네. 맞아? 얘들을 다 합쳐서 나눈 게 얘죠. 분산은 이 떨어진 길이들을 제곱한 거거든요. 왜 제곱하냐면 그냥 떨어진 길이들만 세버리면 양수함수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걔네들을 다 더했을 때 의미가 크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려고 제곱을 해버리고 정리를 한 게 얘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딱 얘를 기억을 좀 하셔야 돼. 얘를 이제 의미가 뭐 이렇게 돼요. 이제 유도 과정은 지금 본인한테 필요 없고요. 어차피 이 값을 평균에서 빼면 거리가 나오지. 거기에 제곱을 하죠. 그 모든 요소들을 뭐 해서 더해서 다시 나눌 거지. 그 과정을 기대값에서 바로 보겠다는 건데 우리는 단어를 이렇게 기억을 좀 하는 거야. 얘는 제곱을 한 거에 대해서 평균한 거죠. 맞아요? 이름 자체가 제곱의 평균이야. 맞아? 제곱을 평균한 거야. 그렇지? 뒤에는 뭘 제곱한 거야? 평균을 제곱한 거야. 무슨 차이인지 알죠? 제곱된 대상의 평균과 평균의 제곱은 다른 거잖아. 배웠어요. 평균차. 그렇지. 재평평제 쓰시고 2개 빼시면 돼요. 요렇게 뭘 구하겠다? 분산을 구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서 표준 편차라는 친구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을 해요 보통. 오케이? 네. 이 시그마가 표준 편차의 뜻인데 분산에다가 루트만 씌우시면 돼요. 왜? 분산은 제곱해서 만든다 했잖아. 너에 대해 루트만 씌우면 뭐가 나온다? 표준 편차가 나온다. 근데 저게 진짜 시그마예요? 시그마 대문자가 이거고요. 소문자가 이거예요. 니네 그리스어를 잘 몰라서 그래. 전 쌤이 글씨를 못 쓰셔가지고 말판데 저지랄로 쓰는 거예요. 아니야. 이게 시그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지. 이게 람다잖아. 네? 람다. 됐다. 그만하자. 어쨌든 시그마는 그렇게 구할 거다 일 거고요. 일단 문제 바로 풀로 들어갔다 볼게. 넘어가시면 독립시험 확률 계산 다 했죠 우리?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가 있는데 24번 유형은 사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느낌은 아니다만 뭐 알고 계시면 당연히 좋겠죠. 자,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으로 구성된 동아리에서 임의로 대표 4명을 뽑을 거야. 그리고 얘가 뭐라 그랬냐면 남학생 수를 확률 변수라 그랬대요. 우리가 표를 그냥 만드는 걸 좀 연습을 하는 게 좋거든요. 확률 변수 x는 말이야 가능한 게 뭐뭐 있을까? 남자 몇 명이래요? 4명이래. 대표 몇 명 뽑으면 돼? 4명 뽑으면 돼. 생각을 해보자. 남학생이 아무리 조금 뽑혀도 한 명은 뽑혀야 되겠지. 여자가 3명밖에 없으니까. 그럼 확률 변수 x의 시작은 1부터 2명 뽑히거나 3명 뽑히거나 남자 4명 전부 다 뽑히거나 이렇게 있겠죠? 이게 확률 변수예요. 은수 씨는 할 공부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할래? 네. 그러니까 1명, 2명, 3명, 4명 중에 하나겠죠? 그럼 그렇게 나올 확률만 구하시면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생각을 해봐. 이제 계산을 내가 좀 하셔야 돼요. 이 확률, 첫 번째 확률 한번 세보자. 전체 몇 명 중에? 7명 중에 남자 몇 명 뽑는 거야? 네. 1명. 여자는? 3명. 3명. 그럼 얘가 말하는 게 굳이 쓰자면 전체가 7명 중에 몇 명 뽑는 케이스? 4명 뽑는 케이스인데 전체 경우 중에 어떤 경우? 4명 중에 남자 1명 고르고요. 여자 고르는 건 3명 중에 3명이니까 뭐 의미는 없겠죠? 그래서 써드릴게요. 오케이? 네. 이런 확률이겠지? 네. 똑같아요. 이번엔 남자 2명 뽑을 거야.
좀 밀리겠지만 그냥 쓸게. 남자 7명 중에 4명 뽑고요. 남자 실제로 4명 중에 몇 명? 2명. 여자는 3명 중에 몇 명? 2명 뽑겠죠? 다시 7명 중에 4명 뽑을 건데 남자 4명 중에 3명 뽑고 여자 3명 중에 1명 뽑겠다 이 얘기지? 다시 7명 중에 4명 뽑을 건데 남자 4명 중에 4명 뽑고 3명 중에 안 뽑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네요. 네. 각각의 확률을 이제 계산을 해보자. 좀 귀찮으니까 이제 73 위에다 먼저 계산할게. 74나 73이나 똑같은 건 아시죠? 네. 73은요 분모에 누구 들어가고 1, 2, 3 들어가고 분자에 누구 들어가? 7, 6, 5 이렇게 들어가죠? 약분하시면 35 나오겠지? 맞아요? 네. 그럼 이 친구의 계산값이 35분의 이렇게 시작해서 분자가 4겠네요? 네. 두 번째 건 35분의 똑같이 들어와서 분자 계산 암산으로 좀 합시다. 4C라는 거는 1, 2, 4, 3이잖아. 그렇지? 18. 여기 6이고 여기가 3이니까 18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35분의 18. 두 번째 거는 35분의 4에다가 3이니까 12 이렇게 나오죠? 세 번째 거는 35분의 얼마? 1 이거네? 맞아요? 저 3C 0은 뭐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3C 0은 3명인데 안 뽑는 거라서 하나야. 하나예요? 어. 그래서 4C사도 다 있는데 다 뽑는 거 하나라서 2개 곱하면 1입니다. 그리고 혹시 네가 잘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분자끼리 다 더해봐. 다 더하면 30에 4에다가 1 하기 35죠? 1 나오고. 1 나온 거 문제 없겠네. 그렇게 해서 확률 분포를 네가 계산을 했으면 여기서 맞는 그래프 찾으시면 되겠죠. 첫 번째일 때 35분의 4, 두 번째일 때 35분의 얼마여야 돼? 네? 두 번째 35분의 얼마여야 돼? 18. 그럼 35분의 18 하는 거 다 지우면 되죠. 1번 날라가. 그렇지? 2번 날라가죠? 네. 남는 거 3, 4 남겠네요. 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세 번째 들어가면 35분의 12였죠. 네. 네 번째 들어가면 35분의 4여야 되지. 1이어야 되지. 네. 정답은 몇 번? 3번이겠죠? 쌤, 네. G타입 충전기 있으세요? 네. 저 이거 충전. 맞아요? 정해요? 3번이랑 4번의 차이점은 P1과 P4의 확률이 어때요? 다르죠? 네. 반대로 써져 있지. 우리 처음 확률이 3분의 4 아니야? 35분의 4 아니야? 처음으로 35분의 4요? 네가 우리 여기 표 안 그래? 여기 있잖아. 여기 35분의 4 해야 되잖아. 네. 1 넣으면 1 넣으면 35분의 4 잘 나오잖아. 보는 거구나. 이거 어떻게 보는지 몰랐어요. 이런 이제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표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7개 당첨제비 3개를 해갖고 뽑을 건데 당첨제비의 개수 확률 변수 X래요. 제가 쓰는 것만 해볼게요. 확률을 네가 구해야 돼. 3번 뽑을 거지 3개 뽑을 거지 1, 2, 3. 안 나오는 것도 있잖아. 0, 1, 2, 3. 0, 1, 2, 3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그 확률들을 아까처럼 뭐 하는데? 구하는 거. 계산하면 되고 이런 얘기겠죠. 네.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를 구하는 거구나. 일단 다 표 그려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표 그리는 거를 할 줄 아셔야 돼 무조건. 자 그럼 27번 잠깐 볼게. 확률 변수 X의 질량 함수가 있는데 저딴 식으로 생겨있대요. 그럼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 1 집어넣으면 확률 적어, 2 집어넣으면 확률 이런 식인 거야 지금. 그 상태에서 이 값을 구해달래요. 그럼 얘가 하는 말은 이렇게 받으면 돼.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가 0이 되는 그런 X가 있겠죠. 네. 그걸 만족하는 X들을 찾아라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X마 4랑 X마 3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은 결국에 PX가 얼마거나 3이거나 그리고 PX가 얼마인 거? 4인 케이스들이 있겠죠? 네. 그것들을 합치는 거랑 같은 말이겠지? 곱하는 거 아니에요? 아, 왜 곱해요? 이거 합쳐야지. 그럼 확률끼리는 곱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확률로 어. 곱하면 안 돼요? 요게 말하는 내용이 뭐야? 이게 말하는 내용이? 이거를 만족하는 X가 3, 4예요? 이 말이잖아. 네. 그렇게 만드는 확률 구하세요 이거지. 그럼 3이 나올 확률 구하고 4가 나올 확률 구해야 되겠지. 그 확률들을 더 하셔야지 내가 원하는 내용일 거거든요. 자, 그러면 P3이라는 건 여기다 뭐 집어넣겠다는 거야? 3. 그럼 얼마예요? 10분의? 두 번째 건 10분의 4. 두 개 더하면 얼마? 끝. 맞아요? 네. 제 의미가 왜 이렇게 들어갈 거다. 자, 28번이 사실 제일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들이야.
지금 얘가 하는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4에서 나오는 확률은 말이야 3보다 작은 확률과 똑같아라는 말이거든요. 네. 3을 껴줘요 안 껴줘요? 안 껴줘. 안 껴줘요. 그러면 결국에는 1, 2의 확률을 합친 게 4분의 1이란 거지. 네. 그러니까 결국에 A, B의 합이 얼마다? 4분의 4분의 1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필요한 건 P3의 확률이란 말이야. 네. 그럼 P3가 들어가면 C가 나와야 되는데 네. 자 여기 있는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합치면 1이 떠야 되죠. 네. 그러면 얘가 4분의 1, 너도 4분의 1이면 남은 거 4분의 2지. 네. 그러니까 그렇지. C라는 친구는 얼마겠다? 2분의 1일 거고 그게 정답이겠죠. 오. 그래서 확률은 어려운 게 아니라 말이 굉장히 어때요? 어색해서 못 푸는 게 대부분이야. 공부 조금만 하시면 정말 잘 나오고요. 근데 앞에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앞에가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인데 그쪽 확률이 어려워. 네. 여기 있는 얘는 좀 쉽죠. 일단은 하고 볼게요. 네. 자, 같은 맥락으로 나머지 다 뭐 계산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치? 이것도 한번 연습이나 해보자. 31번.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이거야. 마사 0, 4가 나올 확률이 각각 저런 식으로 돼 있대요. 그리고 우리는 x제곱이 16이 나올 경우를 구해달래. 그럼 얘가 원하는 건 사실 이런 거죠. x제곱이 16이라는 거는 결국에 x가 4거나 또는 x가 마사인 케이스를 구하라는 거죠. 근데 내가 x가 4랑 마사가 3분의 a랑 3분의 4a 제곱인 건 알아. 네. a를 몰라. 근데 이걸 찾으려면 뭐 하면 돼? 너네 세 개를 합치면 얼마다? 네. 1이다. 이걸 알아야 되겠지. 그럼 한번 써볼게요. 3분의 a 더하기 3분의 4a의 제곱이 1이다 이 말이죠. 네. 그럼 얘는 3분의 4a의 제곱에다가 계산하면 3분의 4a가 뜨는데 그게 1인 거죠? 이거 두 개 합치면 3분의 4잖아. 네. 그러면은 모든 곳에다가 3을 곱해서 4a 제곱 더하기 4a를 쓰고 우변에 있던 3도요 이항을 시켜서 마이너스 3이라고 쓰고 그게 0이라고 쓸게요. 네. 인수분해하면 2, 2에 3, 1, 6, 2 플러스 마이너스지? 네. 그래서 가능한 a는요 2분의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확률에 마이너스가 있겠니?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선택? 2분의 1 선택 이게 맞겠죠? 네. 그러면은 확률이 2분의 1 상태에서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 이런 말이죠. P 마이너스 4라는 거 있지? X가 마이너스 4인 케이스를 찾자 그러면 얘는 3분의 1 곱하기 A인데 그게 2분의 1인 거죠. 6분의 6분의 1 되겠지? 똑같아요. P 이번에는 X가 4일 때 구하래요. 그럼 얘는 3분의 4에다가 제곱한 거니까 4분의 1 곱하는 거지? 계산하면 3분의 1이죠? 두 개 더하면 6분의 얼마? 얘가 6분의 2잖아, 그치? 네. 그럼 두 개 더하면 6분의 3, 다른 말로 얼마? 2분의 1, 그게 정답이에요. 아, 더 해야 돼요? 두 개 계속 더하는 겁니다, 지금. 아, 그냥 구하는 거. 오케이? 이게 계속 더하는 거 우리 여기서 시그마로 이미 표현했었다, 앞에서. 그치? 자, 뭐 같은 얘기들이고요. 숫자가 조금 더 어렵게 써져 있더라도 내용이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0될 확률, 1될 확률, 얼마, 1될 확률, 얼마 이렇게 하고 있어. 0, 1, 2밖에 없으니까 사실 세 개 다 준 거죠. 얘도 네가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돼? 표를 그리면 되겠지. x가 얼마라고? 0이라고, 1이라고, 2라고 써보고 그에 따른 확률은 얼마다? 5k 제곱이라고, 그 다음 2k라고, 그 다음 k제곱 플러스 3k라고 쓰면 되겠죠. 네. 얘네들의 합계가 얼마라고요? 1인 건 내가 알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얘네들 다 합쳐서 1 되는 k를 찾고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1, 2의 확률들을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네. 뭐 그 정도 얘기예요. 네. 자, 질량함수 뭐 그렇다 치고 응용까지 하나는 보고 밀도함수 넘어갑시다. 사실 광주고는 밀도함수가 안 나오긴 했는데 너네 학교는 아마 밀도도 배울 거거든요. 아직 안 뵀어. 자, 일단 여기까지 풀어볼게. 8개 중에 4개가 당첨제비이고요. 그 중에 3개를 뽑아서 나오는 당첨제비의 개수라고 했죠. 자, 확률 변수 세봅시다. 몇 개 나올 수 있고 0개 나올 수 있고, 그치? 아, 네. 1개 나올 수 있고 2개 나올 수 있고 3개 나올 수 있고 4개 나올 수 있죠. 네. 미안하다. 3개까지밖에 안 되네. 네. 3번 뽑으니까. 그럼 각각의 변수를 또 계산을 해야 되겠는데 전체 몇 개 중에 8개 중에 몇 개 뽑는 거? 3개 뽑는 케이스죠. 네. 그렇지? 근데 나는 어떻게 뽑아야 돼? 0개 뽑는다는 건 당첨제비 아닌 4개 중에서 3개만 뽑으면 되겠죠? 네.
당첨제비인 거는 그냥 무시하자. 이제 귀찮으니까. 똑같아요. 8개 중에 3개는 똑같은 얘기고요. 하나 나오겠다라는 건 당첨제비 4개 중에 하나를 뽑고 당첨제비 아닌 거 4개 중에 2개를 뽑겠다는 얘기죠. 네. 똑같아요. 8시 3 먼저 쓰고 당첨제비 4개 중에 2개 뽑고 그 다음에 4개 중에 하나 뽑으면 되겠죠. 네. 마지막은 어떻게? 8시 3까지 똑같은데 4개 중에 몇 개 뽑는 거? 3개 뽑는 거. 당첨제비 4개 중에 3개 뽑는 거 쓰시면 되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들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 위에 게 힘들어요. 위에 구하는 거. 그거는 이제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대상이 당첨과 당첨 아닌 거지. 당첨인 거 몇 개? 4개. 4개. 당첨 아닌 거 몇 개? 4개. 4개. 얘가 하는 건 당첨 아닌 거 4개에서 3개 뽑아야 되지. 당첨인 거 뽑으면 안 되잖아 지금은. 네. 당첨 아닌 거 4개에서 3개 뽑기. 왜요? 그래야지 당첨인 게 없잖아요. 아, 그치? 당첨 하나 뽑으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4개 중에 하나 뽑. 당첨인 거 하나 뽑고 당첨 아닌 거 2개 뽑으면 되잖아. 오.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2개. 아, 이해했어요. 오케이? 이 과정을 반복한 겁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확률 변수를 계산을 해야 돼. 8C3 얼마예요? 1, 2, 3분의 8, 7, 6이죠. 약분하면 7, 8, 56이네. 전부 다 분모가 56짜리예요 지금. 그치? 네. 분모가 56, 분모 계속 56 이렇게 나왔어. 4C3은 4죠? 얘는 양쪽은 둘 다 4일 거야. 그 다음 4C1도 4고요. 4C2가 얼마니? 6인가? 그러면 6, 4, 24 나오지?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아, 네. 2개 합치면 실제로 28 더 2개니까 맞겠네요. 이 문제가 원하는 게 뭐예요? 2보다 크게 뽑을 확률. 2가 너잖아. 2, 3 합해요. 2개 합해 얼마? 20? 8. 8. 56분의 28은 2분의 8. 1. 2분의 1. 근데 이제 이게 확률의 특징인데 이게 웃긴 게 네가 피지컬로 풀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생각을 해봐. 당첨 4개, 당첨 아닌 거 4개. 네. 당첨 2개 이상 뽑을 확률 얼마겠니? 당첨인 거 4개, 아닌 거 4개요? 당첨 4개, 당첨 아닌 거 4개야. 애초에 확률이 반반이야. 네가 뽑아서 그러네, 그냥 2분의 1이네요. 생각해보면 2분의 1이겠죠. 반반이. 그렇지만 이딴 식으로 풀다가 종종 또 틀릴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시간 얻을 때. 편한 대로 그렇지 그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다. 변수랑 이것도 해야 되겠다. 자, 이 친구 지금 px가 ax로 나와 있죠. 맞아요? 얘도 그냥 표 좀 만들게요. x가 얼마일 때부터 1일 때부터 2일 때, 3일 때, 4일 때 있죠. 각각의 확률은 얼마예요? p는 x에 1 집어넣는 거니까 a, 2a, 3a, 4a겠죠? 네. 근데 얘네들의 합이 얼마야? 1이어야 돼. 다 합치면 얼마 나와? 10a 나오죠. 그럼 10a니까 결국에 a라는 게 얼마겠어요? 10분의 1. 10분의 1. 그럼 얘도 그냥 10분의 2로 쓸게. 이런 거 약분하지 마세요. 나중에 계산할 때 헷갈리니까 또. 네. 자, 이게 지금 각각의 확률이야. 그럼 얘가 그거에 대한 뭐가 필요하대? 분산 필요하대. 분산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 해요. 평제 빼기 제평이죠. 맞아요? 제평 빼기 평제인가? 제평 빼기 평제다. 그렇지? 그러면 일단 얘네들의 제곱을 위에다 한 번씩 쓸게. 제곱하면 1, 제곱하면 4, 제곱하면 9, 제곱하면 16이죠. 네. 제곱의 평균은 이렇게 곱하는 거였지. 네. 맞아요? 곱하면 전부 얼마 나오냐? 2의 x제곱이라 쓸게. 그거는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8 더하기 10분의 27 더하기 10분의 64죠? 네. 계산하면은 얘가 10분의 얼마냐? 요거 두 개 합치면 80, 71이죠? 네. 91이죠, 91. 91에 99에 100 나오겠네? 네. 그럼 10분의 100이에요. 거기서 평균을 먼저 구해보고 제곱을 하면 될 거 아니야? 평균은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얘네들끼리 이렇게 곱하면 되지. 네. 그러면 나오는 게 얼마예요? 10분의 10분의 1, 그 다음 10분의 4. 4, 그 다음 얼마? 10분의 9. 9, 10분의 16. 16 이렇게죠? 얘네들 다 더하시면 얼마 나와요? 10분의 10, 20, 30 나오네? 맞아? 네. 그럼 계산을 좀 편하게 하려고 약분 이제 해볼게요. 10 나오고요. 얘 얼마? 3 나오죠?
제평 빼기 평제니까 1 나오겠지? 3 빼기 아니 10 빼기 3이 제곱. 우리 평균법 평제를 안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1이다. 뭐 이 정도로 계산이 될 겁니다. 생각하면 풀릴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이게 연습하시면 금방금방 뭐 풀만은 해요. 그래서 방금처럼 표가 없으면 그리시면 되고 있으면 하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19번 봐봐. 얘는 이제 어때요? 표를 네가 진짜로 또 다시 만들면 되겠지 그냥? 흰색 4개, 검은색 6개, 2개를 뽑을 거야. 흰색의 개수 이랬죠? 그럼 만들면 돼요. 어떻게? 흰색 개수 x는 해서 흰색이 몇 개? 없을 수도 있죠. 네. 하나 있거나 2개 있을 수 있겠지? 네. 그거에 맞는 확률 다 구할 수 있어. 아까 했잖아 지금. 하고 방금처럼 해서 vx 구하면 된다. 결국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보통 그 정도에서 얘기가 끝나고요. 여기 지금 이제 41번 같은 거 뭐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생각을 해봅시다. 5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요. 그래서 동전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대. 오케이? 근데 이상 확률 변수 y라는 게 있는데 이게 y를 결국에 생각하면 p죠, p. 맞아요? 그래서 얘는 py에 대해서 지금 다시 평균을 내래. 그냥 평균 내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x에 따라서 p가 생기죠. 그 p를 y라고 할 거고 그 y가 다시 평균을 내보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라는 대로 할게요. 일단은 이 친구는 내가 써볼게. x가 뭐뭐뭐 가능해요? 0, 1, 2, 3, 4, 5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그거에 따른 y를 볼 거란 말이야. 그렇지? y를 생각을 해봐. y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냐? x가 2보다 작은 경우를 얘기하죠. 맞아요? 네. x가 2보다 작은 경우 그때는 x를 따라갈게. 2보다 작다는 건 뭐야? 여기까지. 맞아요? 요 라인까지는 y도 똑같이 따라간다는 얘기죠. 0, 1, 2를. 네. 근데 3보다 커지는 순간 y는 무조건 3으로 받아서 보겠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이런 상태야. 각각의 미안해 나 여기 조금만 공간을 넓힐게요. 여기 조금만 넓힐게요. 본인 뭐 편한 대로 하시고 우리 x에 대한 확률 한번 구해보자. px 이렇게 쓸게. 계산이 좀 그렇긴 한데 5개 던져서 앞면이 0개죠. 그럼 5번 중에 0번 앞이 나왔고요. 결국 뒤에 있는 건 뭐 2분의 1의 0제곱에다가 2분의 1의 몇 제곱? 5제곱 이런 걸 거 아니야? 네. 이거를 뭐 해야 돼요? 여러 번 써야 되겠지? 나 이거 귀찮네. 답집지 않으세요? 있죠. 근데 그 방법은 알았으니까 수는 일단 다. 숫자를 내주라고 그냥? 네. 이해했다고요? 네. 그럼 됐어요. 난 항상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생각보다 많은 불만들이 있으셔서 누가요? 다른 반 친구들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 값을 계산을 다 때려 박으면 여기 있는 게 일단은 32분의 1이야. 네. 여기 있는 게 또 32분의 5야. 여기 있는 게 32분의 10이야. 이렇게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사실 그거의 대칭인 형태겠죠. 그럼 32분의 10, 32분의 5, 32분의 1이죠. 진짜인지 확인 한번 해보면 맞죠? 20, 32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를 사실 하나의 함수 3으로 보는 거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y에 대한 py를 써보자면 py는 얘는 똑같겠죠. 얘도 똑같겠지. 얘도 똑같겠지. 맞아? 왜요? 0일 때 나오는, 그러니까 0이 나올 확률이 이거지? 그럼 0을 똑같이 따면 0이 나오는 이거 이렇게 돼. 근데 얘는 3이 나오든 4가 나오든 5가 나오든 3으로 온다며. 네. 그럼 이 확률들 다 더해야 되겠지. 그럼 얼마야? 32분의 16이겠죠. 네. 맞아요? 다 더하니까. 좀 이렇게 지금 py가 뭐가 돼 있을 거다? 써져 있을 거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py에 대한 평균이잖아.
근데 저거를 왜 더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y라는 친구 자체가 3일 때, 4일 때, 5일 때지? 근데 3일 대로 보면 그냥 32분의 10 아니에요 다? 아니 전부 3으로 봐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3이 나오든 4가 나오든 5가 나오든 약간 이게 느낌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설명해 볼 테니까 이해되는 대로 해보세요. 가능한 케이스는 0, 1, 2, 3, 4, 5가 있었어. 누구 기준으로? x 기준으로. 네. 근데 얘가 이제 y로 바뀌어서 볼 때는 0일 땐 0으로 볼 거고요. 1일 땐 뭘로? 1로 볼 거고 2일 땐 뭘로? 2로 보겠대. 근데 3, 4, 5는 전부 뭘로 보겠대? 그냥 3으로 보겠대. 네. 그러면 각각이 나올 만한 확률이 다 있었잖아. 맞아? 네. 그럼 이거 나올 확률이랑 이거 나올 확률 똑같겠지. 전체에서. 이거에서 이거 똑같겠지. 이거에서 이거 똑같겠지. 얘는 이거를 합친 게 얘 나올 확률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 예를 들어서 그냥 퍼센트로 해볼게. 얘가 뭐 10%의 확률로 나와. 우리 전체 여기서 봤을 때도 이게 10%의 확률로 나오겠지. 네. 얘가 예를 들어 뭐 10%가 나와. 얘도 10%가 나오겠지. 얘가 예를 들어 뭐 20%가 나와. 그럼 요거 20%가 나오겠지. 맞아? 그럼 남은 거 몇 퍼센트야? 한 60%죠. 네. 근데 이 60%가 예를 들어 너가 20%, 너가 뭐 한 10%, 바본가? 너가 뭐 한 20%, 너가 한 20% 이렇게 해서 60%가 나온다 치자. 네. 그러면 얘가 나올 확률은 전체 60% 아니야? 네. 그럼 그 얘기야. 이 확률도 뭐 해서? 더해서 간다고? 전 그냥 있는 그냥 보여주는 숫자 이런 느낌.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렇게 나올 거야. py의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제 곱하면 되죠. 이거 곱하면 얼마? 32분의 1. 이거 곱하면 얼마? 바본가? 0이죠. 32분의 5. 그 다음 건 32분의 20. 그 다음 건 32분의 48이죠. 3 곱하기 16 하니까 얘네 계산하면 32분의 20, 68에다가 73 나오죠. 74. 정답 3번. 그래서 내가 약분하지 말라는 거야. 어차피 계산은 좀 거의 뭐 이렇게 나올 때가 많아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용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집 가서 다시 풀어보시는 게 맞고요. 네. 똑같이 43번 한번 봅시다.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라고 써져 있죠. 하나, 둘, 얘 나도 몰라요, 그치? 합일인 건 당연할 거고. 근데 기대값이 얼마래? 마일이래. 그럼 기대값이 마일이면 뭘 할 수 있지? 기대값을 구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면 얼마? 0. 곱하면 얼마? 4분의 1a. 근데 그게 얼마? 마일이야. 그러면 4분의 1a는 넘기면서 보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네. 그럼 a라는 친구는 2라는 숫자로 나오겠네요. 네. 그럼 얘가 원하는 건 v에다가 ex를 해줘 이런 말이겠죠. 네. 그럼 우리 v2x라는 것도 어렵게 보지 말고 너는 제곱의 평균이잖아 일단. 네. 그러면 봐봐 2x를 제곱한 거에서 평균을 내야 되겠죠. 봐봐 vx면 네. 제평 이렇게 들어가지. 그 다음 평제 이렇게 들어가지. 그럼 2x면 2x에 대해서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vx의 식 자체가 2x의 제곱이지? 네. 그 다음 2x 전체의 제곱이지? 네. 맞아? 봐봐 너가 x니까 여기 들어간 게 x야. 얘가 몇 x 물어봤어? 2x 물어봤지? 근데 그러니까 이해 문제가 아니라 응. 지금 시작해서 어색해서 그런 거. 그치 그거는 뭐 괜찮아요.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뭐 하시면 돼요 이제? 너는 2x를 구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2x를 구하겠다는 게 무슨 말이야? x를 몇 배 하겠다? 2배. 2배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야? 네. 맞아요? 잠깐만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것도 괜찮겠다. 이거보다 이게 낫겠다. 다시 뒤로 돌아와서 한번 배우긴 할 건데 이 의미를 받아들이면 좋거든. 잘 봐야 돼. 7, 8에서 볼게. 평균이라는 게 여기서 보면 안 돼요? 왜? 제가 영상을 보면 이해를 못하잖아요. 앞으로 갈게. 그러면 앞에서 다시 이거 보여주고 올게. 그러면 이게 지금 이산확률 변수에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잖아요. 네. 이건 이미 다 한 얘기야 사실. 오케이? 뭐 의미상 저렇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밑에 나온 상태에서 요거를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미쳐갖고 아직도 막 시험 끝날 때까지 이해 못하는 애들도 가끔 있는데 의미가 이래요. 헷갈려요. 그냥 헷갈릴 수 있는데 봐봐. 평균이라는 친구는 몇 배가 된다라는 것도 그렇게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 그냥 평행이동에 대한 것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X는 몇 배를 하겠다는 거지. B라는 건 평행이동하겠다는 거지. 근데 A의 영향도 받고 B의 영향도 받아. 무슨 얘기냐면 내 용돈이 우리 반평균 용돈 할게요. 용돈. 오케이? 용돈을 해갖고 예를 들어 용돈의 평균이 얼마였다? 뭐 한 10만 원이었다 이렇게 나온 거야. 오케이? 근데 갑자기 환율을 통해서 2배 이벤트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EX가 됐어요. 오케이? 그럼 평균적으로 몇 배 늘어야 되겠어? 모두 20만 원이 됐다고 느끼겠죠. 근데 이 와중에 이재명 씨가 얼마 줬더라? 15만 원 줬나? 15만 원 더 줬어요. 그럼 다 같이 평균이 35가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평균이라는 친구는요 어떻게 돼요? 몇 배를 한 것도 영향을 받고요. 다 같이 가는 플러스 되는 요인도 다 같이 플러스 하면 되겠지. 아무 의미 없.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그걸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근데 분산에서 좀 차이가 있거든. 우리 반 평균이 10만 원이야. 근데 봐봐. 사실 나도 있고 성애도 있고 여기 은서가 있으니까 은서까지 써줄게. 은서가 있어요. 이 10만 원의 평균이 원래 어떻게 나왔냐면 나는 빵원을 받고 살았고요. 성애가 10만 원을 받고 살았어요. 그 다음 은서가 20만 원을 받고 산 거야. 그러면 평균이 10만 원이었었겠죠. 근데 나라에서 2배 이벤트를 했단 말이야. 2배 이벤트 하고 나면 나는 아직 0원이지. 너는 얼마야? 20. 너는 40 이렇게 나오지. 네. 그래서 전부 2배 된 게 맞는데 웃긴 게 뭐냐면 차이가 몇 배가 됐을까? 2배가 됐다? 맞아요? 너의 차이가 10이었잖아. 너의 차이 10이었잖아. 네. 2배 됐더니 차이가 20으로 늘었죠. 네. 차이도 2배 늘어요. 그냥 몇 배를 하겠다라는 거에서 차이가 영향을 받아주지. 분산 자체가 의미가 뭐였어? 차이였잖아. 차이. 차이가 의미를 받아. 근데 어떻게 받냐면 제곱으로 받아. 왜? 내가 아까 여기 그릴 때 뭐라 했어? 분산 자체는 떨어진 값인데 그냥 떨어진 거 해버리면 양수로 나와버리니까 제곱해서 보기로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얼마큼 생겼어? 20만큼 생겼어? 그거의 제곱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 게 항상 분산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10만큼의 차이였으면 분산이 원래 100이었을 거야. 오케이? 네. 10의 차이니까 분산이 얼마였다고? 100이었었다고. 전부 100씩 차이 나요 이렇게. 근데 지금 20씩 차이 나니까 몇 배 됐어요? 400으로 늘었겠지. 그럼 몇 배 된 거야? 네. 4배 됐죠. 숫자는 2배인데 분산의 영향은 몇 배로? 그거의 제곱배로. 오케이? 만약에 30만 원으로 받는 3배 이벤트였어. 3배 이벤트 하면 어떻게 돼? 30, 60이죠. 차이가 늘었죠. 넌 100이었어. 그럼 얘는 얼마? 900 돼버리지? 아, 몇 배? 3의 제곱배, 9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분산은 누구만 영향받아? 앞에 있는 몇 배 이벤트만 영향을 받아. 얼마로? 제곱으로. 뒤에는 플러스 영향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럼 시그마는 거기에 붙으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A는 그냥 A만 쓰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정도 얘기가 들어있을 거고요. 도수학률 조금 이따가 쉬었다 볼 거라서 이 문제까지 다시 풀고 끝낼게요. 저 우리 이거 하고 있었지? 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야? VEX죠. VEX는 4VX로 봐도 돼, 안 돼?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VX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네. 그럼 VX 그냥 구하면 돼. 곱하면 얼마? 2분의 3. 2분에서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면 0 곱하면 A가 2였잖아, 그치? 네. 곱하면 2분의 1이겠죠? 네. 그럼 평균이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네. 그거의 제곱이니까 여 값이 1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널 제곱 좀 합시다. 제곱. 얘 제곱하면 9지. 네. 제곱하면 0이죠. 네. 제곱하면 얼마? 2의 제곱이니까 4겠지. 네. 그것들을 곱하면 2분의 9 곱하면 0 곱하면 1이죠. 네. 더하면 2분의 11 나오지. 얘의 값이 2분의 11이야. 오케이? 그거를 빼는 거였죠. 그럼 2분의 9의 결과가 나왔겠네. V가. 네. 거기에 4배 하니까 18이라는 정답이 나오겠죠. 이 정도 얘기인 거예요. 복잡. 그러니까 복잡한 것도 복잡하고 방금 배우고 이 정도 풀이라는 솔직히 쉽진 않겠죠. 여기까지 하고 비슷하고요.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
연속 확률 변수도 있고 여기 밑에 있는 도수 분포랑 확률 분포라는 게 있단 말이야. 이 도수 분포라는 걸 들어봤을 수도 있거든요. 정규 도수 분포표 이런 거 들어봤어? 정규 분포? 일단 뭐 의미가 이래요. 도수로 표현된 자료에서 총 도수로 나눈 값이고 도수가 뭐였더라? 내가 단어를 알았는데 까먹었네. 잠깐 검색 좀 해볼게요. 도수, 빈도수에 대한 얘기였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빈도수로 표현된 자료에서 전체 빈도수를 나눈다는 얘기거든요. 의미가 이래요. 봐봐. 우리 어쨌든 확률할 거잖아. x1이 나올 확률을 찾고 싶어. 그럼 결국에 의미가 뭐야? 전체 경우 중에 x1이 나올 경우 이렇게 되죠. 맞아? 근데 얘가 도수로 표현돼 있대. 빈도수로 표현돼 있대. 그럼 전체 빈도수 분의 그게 나올 빈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그게 확률이야 이 뜻이야 그냥. 그러면 그 도수를 표현하는 게 지금 여기 위에 있는 도수 분포 평거거든. 뭐 있을까? 아까 전에 동전 10개 던지자 하면 0개 나오는 것부터 10개 나오는 게 있었지. 0개 나올 빈도가 몇 번? 한 번. 한 번 나올 빈도는 10번. 맞아?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빈도들을 찾을 수 있다고 이런 건데 크게 지금은 뭐 중요한 건 아닐 거고요. 연속 확률 변수의 뉘앙스를 잘 받으셔야 돼요. 질량 함수랑 이산 확률 변수를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산 확률이 이거였죠. 변수 x가 어떻게 있는 변수 x가 0, 뭐 1, 2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 떨어져 있는 게 이산 확률 변수. 그거에 따른 함수가 px라고 쓴다면 얘를 질량 함수 이렇게 불렀지. 맞아? 근데 이번에 연속 확률로 바뀌겠다는 건 x가 0부터 예를 들어 뭐 2까지 연속적으로 쭉 변하겠다는 거 실수 체계 내에서. 그럼 그거에 따른 p를 세보고 싶은데 질량 함수를 아까 전에 그래프로 그린 걸 봤었죠. 막대 그래프면 요만큼,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이렇게 그리는 게 있었잖아. 이 순간순간에만 그 값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맞아요?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 이게 어떻겠어? 연속적으로 그려줄 테니까 요만큼,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 친구들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게 함수겠죠? 그럼 이 함수를 우리는 밀도 함수 이렇게 불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돌멩이들에게 각각의 질량이 다 있겠죠. 근데 그게 돌멩이라는 건 하나의 덩어리들이 다 보이잖아. 근데 얘를 잘게 부셔요. 모래보다도 더 고운 입자로 만들어버려.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는 각각의 질량이 있다는 느낌보단 얼마나 뭉쳐졌는지 얼마나 얕게 펴졌는지 정도의 느낌으로만 받아들여지겠지. 그러니까 질량 함수는 각각의 그 대상들이 얼마만큼의 무게의 확률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 밀도 함수는 해당 구간에 얼만큼의 많은 확률이 분포해 있는지를 표현을 하는 걸 거거든요. 그래서 얘의 의미가 뭐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다음 이제 내용을 만족시키겠다라는 건데 알파부터 베타까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1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질량 함수 기준으로 여기 있는 이 모든 값들을 다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죠. 그럼 얘는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을 다 더하면 1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적분 배웠잖아. 적분 뉘앙스처럼 이 모든 값들을 다 더한다는 거야. 그러면 1이 나와야 돼.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넓이가 1이다 라는 느낌으로 들어갈 거고요. 다행인 부분은요. 여기 있는 문제를 풀 때는 적분을 활용하게 시키진 보통 않아요. 보통은 그냥 삼각형, 사각형 정도 넓이 구하면 문제가 풀리는 느낌일 거고요. 밀도함수의 성질도 거의 뭐 비슷하긴 합니다. 일단은 당연한 건데 fx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왜? 확률이 음수가 나오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fx는 0보다 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넓이가 1인 거, 전체 넓이가 1인 거 당연히 받아들일 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 부분에 대한 확률을 물어봤어. 어떻게? 예를 들어 뭐 a부터 b까지 확률을 물어봤어. 그러면 거기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게 밀도함수다. 그냥 넘어가고요. 우리 이항분포까지 그냥 빨리 언급을 하고 문제 바로 풀어버릴게요. 이항분포 먼저 볼게요. 이거 좀 중요합니다. 이항분포. 자, 그래서 우리가 질량함수, 밀도함수는 서로서로 관련이 있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항분포는 단어 뜻 자체가 이항분포잖아.
이 항이 무슨 뜻이야? 두 가지의 항이 분포되어 있는 내용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몇 가지의 항? 두 가지의 항. 그래서 얘가 말하고 있는 이 항 분포는 일단 이런 거예요. 어떤 게 일어날 확률이 있다고 치자. 일어나지 않을 확률도 있겠죠? 그러면 일어날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은 n번 중에 x번 일어날 거야. p의 x제곱 아닌 거에 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당연한 얘기죠. 맞아요? 이 항 분포가 의미가 뭐 이제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얘는 편하게 표현하려고요. 편하게 표현하려고 B라고 쓰고요. B 속에 N과 P를 쓰거든. N은 시행 횟수, P는 그게 될 확률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까지 다 똑같은 거 배우는 겁니다. 사실 동전을 뭐 할 거예요? 동전을 던질 거예요. 10개 정도 수준이 아니라 몇 개 던지고 싶냐면 200번 정도 던지고 싶은 거야. 200번에 대한 표를 그릴 수 있어요? 질량 함수로? 말도 안 되게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봐. 내가 얘를 질량 함수로 표현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아, x가 있잖아. 0일 때부터 쭉 해서 200일 때까지 들어갈 거고요. 200인 거에 대한 확률이 각각 다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평균 구해야 되니까 두 개 곱해서 지랄을 해야 되겠죠.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얘를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B라고 쓰고 200번 시행하기로 했죠. 각각의 확률이 얼마? 2분의 1이죠. 2분의 1의 확률로 앞면이 나올 거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그냥 간단하게 평균 생각해봐야 200번 던져서 앞면 평균 쪽으로 몇 번 나오겠니? 100번. 100번이 기본이겠죠. 그래서 너에 대한 평균은 얼마야? 100이야.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다 계산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그거를 표현한 게 여기 있는 내용이거든요. n과 p를 곱하면 평균입니다. 당연하죠. 그럼 분산은 뭐냐? npq입니다 라고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100번은 100번인데 아닌 경우도 있잖아. 그냥 그 분산들을 표현을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분산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쓰면 되냐? 그냥 200에다가 2분의 1을 곱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2분의 1이 아닐 확률은 또 2분의 1이겠지. 계산하면 50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야. 평균적으로 100에 가까운 숫자가 나옵니다. 100개 정도는 앞면이 나옵니다. 오케이? 100개 정도는 앞면이 나오는데 떨어져 있는 정도는 보통 50개 정도 차이가 있다. 오케이? 그 정도 얘기. 시그마는 거기 루트까지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야. 네가 질량 함수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지 이 항 분포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지는 너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판단을 해야 되고 이걸로 풀면 금방 풀리는 건데 얘를 한 10개 정도 되는 걸 표를 쫙 쓴 다음에 계산을 쫙 해서 평균을 구하고 있으면 답답하겠죠? 네, 아마 시행 횟수에 대한 느낌을 좀 크게 받는 게 좋으실 거고요. 그 앞에 거 그거 그렇게 풀면 좋겠네요. 뭐 그렇게 풀어도 괜찮죠. 그렇지만 뭐 어느 때는 이게 또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인 거 다 알 거고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대수의 법칙이라는 거는 의미가 그래요. 그냥 독립시행인데 여러 번 반복하잖아. 그럼 어디에 가까워진다? 평균에 가까워진다. 네가 예를 들어 봅시다. 동전을 던져요. 수학적으로 얼마의 확률이 뜨겠어요? 2분의 1의 확률이 뜨겠죠. 앞면일지 뒷면일지. 그러니까 네가 10번 던지면 사실 내용은 5개가 앞면, 5개가 뒷면이 맞지 않아? 맞아? 근데 실제로는 10번 던져서 8번이 앞면일 수도 있죠. 근데 네가 이걸 2억 번 던지면 거의 1억 1억으로 좀 나눠지겠지. 대부분 뭐 1억 500 뭐 이런 식으로 20억 번 던지면 10억 10억으로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겠죠. 시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가 된다? 평균과 가까워진다. 대수의 법칙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박장에서 도박하지 말라는 게 이 맥락이에요. 도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걸 수행평가를 봤는데 틀렸어요. 이런 너무 답은 맞았는데 저게 마이너스가 못 들어간다는 걸 몰랐어요. 그랬군요. 아니 그건 솔직히 알려주고 시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려주셨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안 짰는데. 자, 어디 갔어? 자, 밀도 함수니까 50번 좀 볼게요. 이 50번 문제 한번 보시면 연속 확률 변수 x랑 밀도 함수가 있어요. k 좀 구해달래. 얘는 x가 0부터 2까지가 전체죠. 그럼 저 녀석들의 넓이가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함수 그려볼 거거든요. 생각을 해봅시다. k 값이요 기본적으로 양수겠죠.
0에서 시작해서 양수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요? 몰라요. 그냥 1까지 가서 그때 값이 얼마? 3k 이렇게 나오는 것밖에 몰라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연속함수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 집어넣어봤더니 실제로 어때요? 3k 똑같이 나오지. 근데 얘는 감소하는 친구고 2에서 근을 갖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또 1차 함수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얘의 넓이가 1이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럼 요 밑변 얼마야? 2. 높이 얼마야? 3k. 두 개 곱하면 6k. 나누면 1. 3k죠. 네. 그치? 3k가 얼마여야 돼? 1. 1이어야 돼. k 얼마야? 3네. 이 정도 문제인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뭐 어려울 게 없죠. 어려워요. 거짓말이고요. 연습 좀 하시면 금방 해요. 이거는 뭔가 어려운 거야 이해가 안 돼요. 어색한 게 맞아요. 53번까지는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밀도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친구 봐봐. 1부터 4까지의 범위를 표현을 할 건데 이거 무슨 함수야? 상수 함수죠. fx는 k, 상수 함수지. 상수함수가 뭐예요?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함수요. x의 변화를 받아 안 받아? 야, x가 1이면 k이고 2여도 k이고 3여도 k잖아. 이해했어요. 이 사람 컨셉질이 말도 안 되는구만. 아니 당신은 사형입니다. 이렇게 갔어요. 그럼 이게 얼마? y는? k 이런 함수라는 거잖아.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래? 1부터 4까지만 존재합니다. 그치? 요 넓이 이 윗변 얼마야? 3. 이 높이 얼마야? k죠. 넓이가 3k겠지. 맞아? 결국에 k는 얼마겠니? 3분의 1일 수밖에 없죠. 넓이가 1이어야 되니까. 맞아요? 이 상태에서 3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달래. 그럼 생각을 해봐. 3보다 작다라는 건 이거보다 작다는 거죠. 그럼 얘가 여기가 3이면 이 높이가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얘는 얼마가 돼요? 3분의 1이 되죠. 그러면 계산하시면 넓이가 얼마예요? 그렇구나. 예? 3분의 2 아니야? 아 3분의 2죠? 아, 그러니까 요 확률 자체가 얼마다? 3분의 2다 이런 말이야. 두 녀석을 빼라 그랬으니까 답은 1이겠죠? 네. 뭐 이 정도 얘기입니다. 밀도 함수는 크게 건드릴 게 없고요. 자, 요것 좀 갈게요. px라는 친구를 설정을 해줄게. 그 다음에 이항분포 np를 따를 건데 np를 곱한 값을 뭐 해주세요? 찾아주세요 라고 했지. np를 곱하겠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항분포에서 n과 p를 곱했대요. 이거는 따지고 보면 평균. 평균이죠. 좀 선생님. 맞아요? 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몇 번 시행했는진 나도 모른다. 그렇지? 확률이 얼마인지도 나도 모른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이항분포를 직접 써서 문제를 풀기가 조금 힘든 이유가 뭐냐면 시행 횟수랑 그 시행을 할 때 나올 확률이 일정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경우에는 확률이 일정합니까? 자, 이 친구 이제 px라는 거 한번 해석을 해볼게. px는 x인데 요게 10cx에 지금 뭐가 나왔어? 5분의 10이 나왔죠. 5분의 10이라는 전체를 달고요. 오케이? 5분의 10이라는 전체를 달고 위에 4의 x제곱 붙어 있었단 말이야. 그럼 요거를 이해하기 편하게 쓰려면 사실 이런 게 맞을 거거든. 10cx가 있어. 잘 봐. 5분의 4의 확률로 x번 나올 거야. 그쵸? 그 다음에 5분의 1의 확률로 10 빼기 x번 나오면 똑같은 식이겠죠? 다시 들어봐. 분자는 4의 x죠. 맞아요? 네. 얘가 전체 10번 시행하는 거잖아 지금. 10번 시행하는 거니까 분모도 10이 딱 맞아주잖아. 근데 10번 시행할 거니까 이 친구 몇 번 나눠질 거 아니야? 4가 몇 번 나왔다는 느낌이겠어? x번 나왔다는 느낌이겠죠? 그럼 차라리 5분의 4가 x번 나왔다고 써봐. 오케이? 그럼 이 분모가 5의 x제곱이지. 남은 거는 얼마야? 10-x만큼 필요하지 않아? 그래야 두 개가 합쳐서 5분의 10이 나올 거 아니야. 5의 10제곱이 나올 거 아니야.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요 왼쪽처럼 정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니 얘가 하는 말은요, 시행을 할 때요 몇 번 했고요? 10번 했고요. 그치? 그 시행을 해서 나올 확률이 x에 대한 거겠죠. x번하면 5분의 4겠지.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확률이 얼마다? 5분의 4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B라는 친구가 10,5분의 4를 따른다는 거고요. 계산하시면 얼마 나와요? 2x는 8 이렇게 나오겠지? 그게 정답이야. 쌤, 진짜인지 궁금한데요? 하면 뭐 하면 돼? 0부터 10까지 표를 그리세요. 다 해봐. 그럼 똑같이 나올 거야. 그러고 싶진 않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중요했던 건 나와 있는 식을 내가 보던 이항 분포의 일반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게 필요하긴 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거 똑같은 얘기죠. 시행 몇 번 합니까? 50. 60번 한단 말이야. 따지고 보면. 근데 6분의 1이 x번 있겠죠? 6분의 5가 60-x번 있겠죠? 얘는 원래 풀어줄 생각은 아니었는데 한번 써드릴게요. p 라지 x가 x가 될 거는 60cx 분의 60분의 1x가 있고요. 곱하기 60분의 5 60-x번 있겠죠? 맞아요? 네. 이렇게 바꾸고 생각해보니 시행을 몇 번 했다? 60번 했다 이 말이지? 시행할 때마다 나오는 확률이 얼마다? 60분의 1이란 뜻이죠? 아,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이항분포 B는 60, 그치? 60분의 1 계산할 수 있겠죠? 자, 남은 내용 똑같고요. 57번이 이제 사실 우리가 자주 쓰는 내용입니다. 명중률이 3분의 2인 양분 선수가 있어요. 이 친구가 뭐 할 거냐면 화를 쏴갖고 명중을 시킬 거야. 그때 나오는 px 값을 구해줘 라고 했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원하는 건 말이야. 몇 번 맞추길 바래요? 2번 맞추길 바래요. 그럼 전체 몇 번 쏴서? 5번 쏴서 5번 중에 몇 번? 2번 맞추면 좋겠어. 맞출 확률이 3분의 2야. 3분의 1을 몇 번? 2번 했단 얘기야. 아닌 건 몇 번? 3번 했겠죠. 전체 5번 쐈단 거니까. 요 확률 계산하시면 답이 나와요. 끝이에요? 그럼 답이 243분의 뭐 40 이렇게 돼요. 그냥 계산만 좀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게 57이고 뭐 58도 한번 볼까요? 이항분포 나와 있죠? 이항분포 나와 있는 상태에서 EX를 막 다 주고 있지. 맞아? N 값을 찾아달래요. N 값 찾아달라는 건 시행 횟수 찾으라는 거지. 네. 맞아요? 이렇게 써봅시다. 얘는요 3EX라고 써도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2x가 얼마가 돼요? 6이 되죠. 네. 맞아요? 근데 이 2x라는 걸 이항분포에서 어떻게 찾기로 했어? n 곱하기 p로 찾기로 했지? 네. 자, 똑같아요. 이 친구 일단 3, 2x의 몇 제곱? 2제곱 이렇게 쓰면 되지. 그게 120이야. 그럼 2의 x의 제곱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40이라는 뜻이 되겠죠? 네. 맞아요? 그럼 2의 x의 제곱이 있고 2의 x가 있단 말이야. 네. 내가 얘로 찾아오긴 조금 힘든데 이건 어때? 이게 중요한 이제 vx라는 거 있잖아. 그거 2의 x의 제곱에 빼기 2x 전체 제곱으로 쓸 수 있어 없어? 제평 빼기 평지죠? 그럼 그게 40-36이지? 네. 분산이 4가 나오죠? 네. 그럼 v가 4라고 했으니까 이 v라는 친구는 이항분포에서 npq라고 했잖아. 네. 맞아? 식 하나, 식 둘 있죠? 네. 근데 이때 q라는 친구는 그게 아닐 확률이다 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np하고 1 빼기 p라고 쓸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결론은 너가 나올 거고 지금 여기서 문자 몇 개 있어? 2개. np. 여기 문자 몇 개 있어? np 2개. 문자 2개씩 2개면 연립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np가 6이니까 얘가 6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봐. 4라는 거는 6하고 1마 p야. 넘기면 3분의 2라는 게 1마 p야. 그러니까 p라는 친구는 3분의 1이야.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p가 3분의 1이면 n은 얼마?
18이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결론 n 값은 18입니다. 오케이? n 값은 18입니다. 지금 내 뭔 짓거리 하는지 알아요? 알긴 알아요. 알긴 알아요? 그럼 연습 좀 해봐. 아 졸려. 이제 거의 끝났어요. 자, 그래서 뭐 내용 일단 이렇게 있고요. 요걸 좀 해야 돼. 요거를 실생활 문제 63번을 좀 보자. 자, 상자 안에 흰 공 몇 개? 8개. 검은 공 몇 개? 2개. 노란 공 몇 개? 2개가 들어있어요. 전체 몇 개예요? 12개예요. 그 중에 하나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고 다시 하고 다시 넣고 이거를 45번 반복을 하겠대.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를 구하래. 일단 시그마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식으로 좀 바꿔버릴게요. 얘는 결국엔 4 시그마 x랑 똑같은 말이죠. 네. 어차피 뒤에 있는 건 날리기로 했고, 그치? 난 실제로 그래서 시그마만 찾아오면 끝나는 문제란 말이야. 그럼 시그마라는 친구는 이렇게 쓰면 되지. 시그마 x는요 루트 npq죠. 나는 여기 있는 걸 이제 이항공포로 표현을 조금 하고 싶단 말이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시행 몇 번 해요? 45번 해요. 45번을 하는데 시행 한 번 할 때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어떨까? 전체 공이 몇 개예요? 전체 공 몇 개요? 12개. 그 중에 검은 공 몇 개요? 2개. 12분의 2는 얼마요? 6분의 그러니까 6분의 1의 확률로 나와요. 이 뜻이죠. 맞아? 네. 그러면 NPQ를 쓰겠다라는 말은요 45에다가 6분의 1을 곱하고 그게 아닌 거니까 6분의 5를 곱하면 되겠지. 빨리 끝났어. 이게 마지막이야. 네. 그럼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약분하면 6 약분하면 얼마니 이거? 36분의 약분하면 여기가 얼마고 2고 여기가 15잖아. 맞아? 네. 그리고 다시 얘를 약분하면은 2고 여기 약분하면 5잖아. 그래서 4분의 25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내가 구한 건 MPQ라는 분산입니다. 따라서 시그마 x가 뭐가 돼요? 2분의 5가 되겠지? 네. 그럼 2분의 5에 몇 배 해달래? 4배 해달래. 답은 얼마? 10. 오케이? 이라고요? 그렇죠. 시그마 x가 2분의 5지? 4배 하면 10이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